반갑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문기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좀 중요하다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된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된 논문이 한 달 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좀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주제는 요 페인 사이언스 통증과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겪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저처럼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통증이 있는 사람도 많이 봤을 거고, 또 통증을 직접 겪어보기도 했을 거고. 네. 제가 운동 가르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회원분들이 통증 있다, 아니면 통증 생겼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좀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 머릿속에 하얘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통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종류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한 후에는 크게 뭐 당황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해야 될까? 뭐 이런 지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이런 최신 연구를 이 연구를 리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저의 영업 비밀 같은 내용들 오늘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라고 하면 좀 다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급성 통증 아니면 만성 통증 요 정도로만 구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최신 연구에서는 실제로 통증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접근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통증 과학에 관련해서 통증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렇게 세 가지.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만 하는지, 이런 정보, 그리고 이해를 돕는 연구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통증연구협회라는 요 협회는요, 통증 연구, 통증 치료, 뭐, 이런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증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침해 수용성, 신경병증성, 그리고 시민성 이렇게 세 가지 노시셉티브 페인 그리고 뉴로패시c 페인 그리고 노시플라스틱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통증의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식별하는 게 환자, 회원 같은 이런 개인의 통증 관리를 좀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좀 꼭 필요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병원에서 엑스레이, MRI, CT 뭐 이런 것들 촬영했는데 큰 문제가 없으셨고,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통증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라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가져온 이 연구에서 중요한 표나 그림을 주로 이렇게 좀 많이 오늘 넣어봤는데,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표. 그래서 통증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경병증성 통증, 뉴로패시c 페인입니다. 그리고 침해 수용성 통증, 노시셉티브 페인, 그리고 시민성 통증, 노시플라스틱 페인 이렇게 세 가지 통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말 그대로 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통증. 그리고 침해 수용성 통증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인대, 뼈, 뭐 이런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 뭐 그래서 특정 조직에 손상을 입거나 직접적인 외상이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민성 통증은 뚜렷하게 조직의 손상이나 신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감작이라고 적어놨는데 감작.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들이 딱 이분은 신경병증성 통증이다. 뭐, 딱 이분은 심해 수용성 통증만 있다. 뭐, 이분은 시민성 통증만 있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유형이 좀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고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신경병증성 통증을 보면요. 이 신경계의 병변 또는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영구적으로 메커니즘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뒤에 제가 이 신경병증성 통증 구분하는 방법도 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좀 심각해지면서 신경에 손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나 당뇨 같은 질환 때문에 신경 손상이 일어난 이런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생긴 경우, 요 통증으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침해 수용성 통증은요, 진짜 이런 조직의 손상이라든지, 뭐, 외상, 부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이런 수용체, 침해 수용체가 좀 활성화돼서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요, 그 부위를 보호하고 좀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통증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주요 특징이 염증 반응이거든요. 염증 반응. 염증.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뭐냐면 붓기, 그다음에 열감, 뭐 그 부분에 이런 색이 불그스름하게 변한다든지, 뭐 멍이 든다든지, 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요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 네. 이런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에 치매 수용성 통증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심인성 통증인데요. 실제 조직의 손상이나 뭐 이런 신경계 병변, 질병, 뭐 명확한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보통 이 염증 다섯 가지 이 반응은 어느 정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염증 반응, 붓기, 열감, 발적, 뭐 이런 특징들이 없고 다친 지 몇 개월이 지났다든지 아니면은 한 몇 년째 오랜 이런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통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이 잘못 처리된 치매 수용이 생기냐? 왜 이런 신체에 문제가 없는데 통증을 느끼게 되냐? 요겁니다. 바로 감작. 예, 감작이라고 하는 건데 뇌에서 이 통증을 실제로 좀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 몸을 내가 진짜 다친다든지 안 좋은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에서 이거는 좀 위험 신호야. 예?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다치니까 아니면 이 관절이 더 망가지니까 조심해야 돼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민성 통증이요. 각종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데서 어설프게 접한 정보들로 강화가 될 수 있고요. 병원에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쓰면 당신 더 아파질 겁니다.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쓰면 당신 앞으로 못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트레이너가 당신 라운드 숄더니까 이거 어깨 아픈 겁니다. 자세가 이러니까 그대로 운동하면 더 망가질 수 있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소리를 좀 듣고 통증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겁을 많이 먹고 오세요. 뭐 이런저런 정보를 좀 이렇게 취하고. 근데 이런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더 걱정되고 더 조심스러워지면서 이 뇌가 통증을 쓸데없이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 감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말초 감작이랑 그다음에 중추성 감작이 있는데 말초 감작이라는 거는요. 이 치매 수용성 통증처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삐어서 다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이런 급성 염증 반응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치유를 해야 되니까.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고
뭐 이렇게 좀 과하게 사용되지 않게끔 또 보호하게끔 하려고 염증 반응들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 통증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서 좋은 통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추 감작이라는 거는 척수 그리고 뇌 이런 중추신경계의 통증 회로 자체가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신체 특정 부위 지금 내 발목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상태거든요. 요즘 뭐 만성 허리 통증 이런 거 되게 얘기가 많은데 그런 연구들을 보면요. 피터 오설리반 교수님이라는 이런 그 호주의 굉장히 허리 통증 쪽으로 탑급으로 계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구한 바로는 만성 허리 통증의 90% 정도는 진짜 이런 허리 디스크, 뼈 문제, 관절 문제, 인대 문제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시민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허리 통증 연구에서 뭐 노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뭐 허리 구조물인 이런 후관절, 인대, 디스크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퇴화되고 정상적이지 않아질 수가 있지만 이 구조의 문제가 100% 통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실제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MRI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찍고 좀 이상한 소리 듣고 겁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연구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민성 통증 때문에 그리고 이런 중추 감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말을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통증의 세 분류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요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치매 수용성 통증, 이 노시셉티브 페인은요. 직접적으로 구조, 뭐 인체 조직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로패시క్ 페인,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의 손상과 직접 연관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시민성 통증, 노시 플라스틱 페인 이거는요. 뚜렷한 이런 손상 뭐 이런 게 원인이 아니고 몸에서 통증을 좀 과하게 느끼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통증이 좀 학습돼 버린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신경병증성 통증, 요거 구별하는 방법 좀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연구에 직접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이 신경병증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또 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나 뭐 심리적인 중재 요것만으로 좀 호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잘 구분하고 약물이라든지 신경차단술 이런 의학적 협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민성 통증인데 신경 차단술을 준다든지 뭐 말초에 듣는 이런 항염증제 같은 이런 약물을 쓰면 이거는 좀 전문 용어로 삽질하는 거거든요. 삽질. 네. 그래서 이 현장 전문가가 요것만은 좀 잘 구분해서 의학적인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거나 좋은 중재 그리고 또 필요한 행동을 유도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네 단계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병력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병력. 그래서 신경 손상이나 뭐 질환 이런 병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당뇨,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있거나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허리에서 다리로 좀 찌르는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뭐 기침하면 더 아픈지 뭐 이런 거 체크해 보라고 하고요. 또 예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수술 중에서도 이런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증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예. 그 기간에 뭐 이런 외상이라든지 수술, 감염, 이런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또 이런 통증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통증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찌르는 통증, 뭐 전기 오는 통증, 뭐 타는 느낌, 둔한 느낌, 요런 거 많이 경험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 통증 양상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 외에 이런 배뇨, 그다음에 배변, 성기능 요런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지 요런 것도 신경 문제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이 병력 파트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통증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증 분포. 요런 그림 뭐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런 그림 예, 이 각 신경별로 대략적으로 분포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해서 신경병증성 문제가 있는 경우, 보통은 L4, L5, 그다음에 S1 뭐 이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만약에 L4나 L5에 문제가 생겼다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증 양상이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내려오지 않나. 허리부터 그다음에 정강이 지나서 발끝까지. 예. 요런 라인을 따라서 통증이 내려가면 의심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라인에 있는 이런 근육들에서 양측의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이 확연하게 다를 때 예, 이것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더마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런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이 양쪽에 이런 라인을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마이오톰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감각이나 운동, 반사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임상, 즉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부드러운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뾰족한 바늘 뭐 아니면 차가운 것, 따뜻한 것, 뭐 진동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면서 양측 감각 차이가 있는지 체크한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터치, 그다음에 날카로운 거,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진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감각에서 또는 많은 감각에서 양측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병증성 통증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근점도 검사라든지 MRI 같은 이런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뭐 한번 체크를 해봐라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앞서 체크해본 요 네 가지 내용 중에 병력이나 통증 분포 요런 두 가지의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약간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뭐 임상 징후까지 있다. 감각 저하, 그다음에 아니면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든지 좀 잘 안 느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꽤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영상학적 검사라든지 임상적인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온다. 그거는 좀 확실한 뉴로패시픽 페인이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다라고 구분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히 영상학적으로 뭐 이렇게 찍고 끝. 나는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병증성 통증이야.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을 받아야 돼. 약 먹어야 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내용들을 한번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하지 않은지 또 이런 수면에 영향을 미쳐서 뭐 전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고려를 해서 뭐 신경 차단술이나 약물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뭐 주사, 뭐 차단술 이런 거 뭐 급하게 하지 말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확증력을 좀 서서히 늘려간 후에 판단하자. 요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통증을 침해 수용성 통증, 노시셉티브 페인,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 뉴로패시 페인, 그리고 심인성 통증, 노시플라스틱 페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게 연구에서도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통증의 종류가 단순히 뭐 이 사람은 치매 수용성 통증이다, 뭐 또는 이 사람은 시민성 통증이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매 수용성 통증이랑 이 시민성 통증이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이랑 시민성 통증 이런 게 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에서 딱딱딱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연구 방법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좀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통증의 세 가지 유형에서 이 메커니즘이랑 그다음에 특징 이런 부분들을 앞서 제가 표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이해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는 상담이랑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도 이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담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실제 상담이랑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걸 좀 물어봐야 될지, 또 어떤 대답이 왔을 때 이분이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통증들이 혼합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매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상, 외상의 경험이 있고 또 그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 붓기, 열감, 발적, 통증, 기능 부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증상들이 동시에 많은 경우에는 치매 수용성 통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중재를 하냐면 이 부위를 좀 피해서 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상 후에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염증 반응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때 무리 없게 이런 가동 범위라든지 강도 같은 거 좀 조절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만약에 오른쪽 부분이 다쳐서 좀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잘 못 쓴다라고 하시면 건축 부위, 왼쪽 부위의 운동을 이렇게 좀 빡세게 하면 또 오른쪽 부위의 기능도 올라오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다른 부위의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부위의 운동을 하면서 다친 부분이 이렇게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뭐 이것 때문에 너 좀 고생하겠는데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이상한 말들로 두려움이나 신경 계속 쓰이게끔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제 시민성 통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라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치매 수용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정보들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이 적절하게 잘 씌워주면 호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은 제가 아까 구분하는 방법 앞에서 좀 많이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판단되면 일상생활에서 너무 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면에 이런 영향을 미쳐서 밤에 전혀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병원 치료, 이런 주사나 뭐 차단술, 약물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시민성 통증과 같이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초기에는요, 저강도 운동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신경 압박이 안 되는 이런 동작들, 또 증상 유발을 하지 않는 이런 동작들 선에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거 꽤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 움직여가면서 절대 무리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운동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운동을 뭐 각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되고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다 할 정답이 없거든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자세랑 약간 벗어나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동작, 뭐 무리가 되지 않는 자세, 뭐 이런 동작들을 좀 찾아서 일단은 초기에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시민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상담 오시면 제 골반은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뭐 어깨는 어디가 낮고요. 저는 라운드 숄더에 뭐 일자 허리예요. 저 백니예요. 바지 입으면 뭐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요.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통증이 생기면 겁이 나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보시거든요.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 요즘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면서 조회수를 뽑기 위해서 뭐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도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컨텐츠들을 보고 좀 스스로 겁을 먹고 오시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도 정확하게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지도 않고 엑스레이 뭐 이런 거 딱 찍어보고 어 환자분 뼈 정렬이 이래서 이런 겁니다. 뭐 일자목입니다. 일자허리입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 통증이 계속 심해질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도 과학적이지 않은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키워오고 그게 통증의 먹이가 돼서 통증을 더 키워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실제로 테스트 해본다든지 뭐 체크해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운동 조금만 하고 기능 조금만 더 올리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저는 아파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 몸은 너무 건강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소리를 곧이곧대로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게 통증을 키우고 이런 과정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쨌든 이 시민성 통증을 갖고 계시다고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좀 움직여 준다든지 써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형태의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시민성 통증이 감작이랑 관련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감작이 뇌에서 뭔가 이 통증을 과하게 느끼는 형태. 네. 이 감작이 운동을 줬을 때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준다라고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아프면 무작정 아니면 무지성 운동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학적 근거 보시면요. 그 사람에 맞게 운동 강도라든지 볼륨만 잘 조절하면 사실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또 이 시민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체형이 무조건 통증이랑 연관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 움직임이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연구들에서는 교육, 에듀케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운동이나 특정 치료와 함께 잘못 알고 있는 근거 없는 정보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통증 메커니즘에 관해서 좀 교육을 해드리는 게 만성 근골격계 통증이나 뭐 문제들을 다룰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보를 좀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되고 누가 또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무작정 믿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지 좀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가르치거나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 이런 전문가분들 있죠. 전문가분들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통증이 사실 내 말로 더 심해지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이 시민성 통증은요, 스트레스, 영양, 뭐 피로,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잘 체크해 보면서 수면을 조금 더 질 좋게 잘 주무실 수 있게 또는 식사를 건강하게 잘 챙기실 수 있게 또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관리하실 수 있게 함께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아마 더욱 효과적으로 통증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해줄 때는 그분들의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맞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것을 좀 이렇게 뽐내면서 그분들을 더 아프게 하는 행동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통증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이 더 좋아지실 수 있을지 또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좀 판단하는 게 정말 그분들을 좋게 하는 길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블로그 비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 DM으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연구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